안녕하세요. 기계안전공학 2주차 1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2장 기계의 위험 및 안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의 구성은 첫 번째, 기계 설비의 위험성, 그리고 위험점, 위험점의 5가지 요소, 그리고 본질적인 안전화, 그리고 기계 설비의 안전 조건, 이렇게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계 설비의 위험성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기계 설비의 위험성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이 기계 설비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산 작업을 하려고 하면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력을 전달해야 되는 장치도 필요하고, 모두가 다 구동 부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요 윤활유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윤활유 공급 장치, 그다음 구동부가 전동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력 공급 장치,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센서들, 그 이에 다른 부속 장치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기계 설비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장치들이 모두 합쳐져서 기계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계 설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 기계 설비의 기능과 구성,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계들은요, 기능도 다르고, 그리고 용도도 다르고, 또 뭐도 다를까요? 모양도 달라요. 자, 기능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떤 한 자동차하고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보게 되는 포크레인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의 기능과 용도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거는 용도가 운반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포크레인을 생각해 보면 용도는 뭐예요? 어떤 땅을 익스카베이션, 이렇게 파낸다거나 뭐 이렇게 뭐죠? 다시 채운다거나 이제 그런 용도잖아요. 그래서 기능도 그래서 다르잖아요. 또 모양도 살펴봤더니 자동차하고 포크레인하고 모양도 다르죠. 따라서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기계들은 전부가 다 기능과 용도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그리고 이 기계들은 기본적으로 그 운동 에너지를 생성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 원동기가 있어야 될 거고요. 물론 원동기에는 정말 원동기 얘도 있지만 이제 모터도 있겠죠. 그다음 동력 전달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계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작업점들이 굉장히 작업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 이제 뭐 컨트롤하기 위한 또 다른 부속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계 설비는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작업점, 그리고 부속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해요. 우리 과목이 뭐죠? 안전공학이잖아요. 자,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기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 운동이 있을 것이고, 요 기본적인 운동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왕복 운동도 있을 거고, 직선 운동도 있고, 또는 회전 운동도 있고, 그리고 이런 운동들이 복합되어 있는 그 복합 운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원칙적으로 기본 운동하고, 그리고 동작 형태로 그 작업점에 뭐를 해요? 에너지를 전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기능과 구성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위험점과 위험성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 과정에서 가동되는 기계 설비들은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운동부를 가지고 있어요. 즉 구동부죠. 그래서 이런 운동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하는 근로자는 그 기계에 말려든다거나 협착이 일어난다거나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와 같은 그 위험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에 언제나 직면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안전대책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안전공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면,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이 기계 설비의 운전 상태 또는 작동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계의 작동 상태 플러스 그 기계의 위험점이 어디인가를 분석을 하여야만이 우리가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공학적인 측면에서 위험점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안전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안전대책을 세우려면 우리가 위험점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이 위험 요소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계의 기본적인 운동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이게 뭐죠? 드릴이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휠체어를 타고 지하에 내려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오려고 할 때, 이게 네일이고 이게 휠체어네요. 그리고 이게 드릴이고요. 자, 요놈의 운동 상태를 볼게요. 얘는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운동해요. 얘도 보면 이렇게 운동을 하죠. 예, 근데 운동 궤적을 보면 걔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 운동 중에 직선 운동을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로부터 얻은 힘으로 물체가 직선 운동이니까 방향이 몇 개가 되겠어요? 한 방향으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운동을 우리는 직선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드릴이네요. 드릴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으려고 할 때 요 바이스로 가공물을 꽉 조여서 고정시켜서 이 가공물을 회전시키고, 그리고 이 드릴은 어떻게 해요? 상하 운동을 하죠. 즉 직선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이 휠체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난간이잖아요. 여기 난간이잖아요. 자, 난간에 요 설치되어 있는
그 내일을 따라 평행하게 전부 다 방향이 한 방향이죠. 이렇게 평행하게 어, 운동하는 것들을, 이런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 직선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운동이 뭐가 있는가 하면 왕복 운동이 있죠. 자, 여러분들 왕복 운동 하면 어렸을 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 가시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간 이런 놀이기구를 보셨죠? 그 다음 그 여학생들은 좀 익숙할 건데, 바느질 하는 그 머신이 있죠? 그걸 우리는 재봉틀이라고 그러나요? 예. 자, 얘 운동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놈이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 이렇게 오죠? 요 재봉틀이에요. 요 재봉틀의 바늘을 볼까요? 얘는 작업을 할 때 바늘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자, 구동부로부터 전달되어 있는 운동 에너지, 그 에너지, 즉 그 에너지를 이제 이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요런 놈들은 특정 주기를 가지고, 그렇죠? 특정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운동을 하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런 운동을 뭐라고 그래요? 왕복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정리를 하면 주기성을 가지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운동, 얘들을 우리는 왕복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운동이 뭐가 있죠? 이제 회전 운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주 흔하게 가까이에서 보는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전거 좋아하시죠? 자전거 뒷바퀴나 아니면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축에 스프라켓이 붙어 있어요. 이게 스프라켓이잖아요. 요것들이 스프라켓이고, 요건 뭐예요? 체인이잖아요. 체인 벨트잖아요. 자, 여기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자전거의 페달, 그 발로 이렇게 밟는 데 있죠. 요 페달의 힘을 이용해서 요 크랭크축 또는 허브축을 중심으로 요 스프라켓이 이렇게 여기 좀 다 안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쪽으로 이게 축이겠죠. 그렇죠? 이 축을 중심으로 운동하는 것들을 회전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외부로부터 얻은 힘을 이용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 것들이에요. 자, 일정한 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겠죠. 여기에 회전축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에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스프라켓이면 요거 반경이 얼마? R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일정한 거리, 얘네들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 좀 더 살펴볼까요? 자, 회전 운동까지 했으면 이제 이렇게 단순화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기계에서 또는 설비에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기계라는 것들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즉 생산성 향상 또는 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기계는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즉 고도화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직선 운동이나 왕복 운동이나 회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의 조합된 운동을 하죠. 자, 그런 놈들 한 예를 살펴보았더니 이게 포크레인이네요. 포크레인을 한번 부위별로 살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요런 놈들은 무슨 운동을 해요? 이게 저게 뭐죠? 이게 실린더인데요. 실린더니까 얘는 무슨 운동? 직선 운동만 하죠. 그리고 이 작업의 위치를 옮겨가려면 요 휠이 요 바퀴가 있죠? 요 바퀴 속에 바퀴를 회전시키기 위해 그 안에 들어있는 베어링들은 무슨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요놈이 그 작업 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것 요 저 샤블이 움직여야 되니까 얘들은 여기에 전부가 뭐가 붙어 있어요? 링크들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링크 운동. 자, 지금 우리가 이 포크레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포크레인에서 예를 들어서 살펴본 것처럼 요 기본적인 직선 운동이나 왕복 운동이나 회전 운동들이 복합적으로 또는 조합되어 있는 형태의 운동을 또는 작동을 하는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복합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바로 앞에서 위험성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는 기계나 설비의 운전 상태 또는 작동 상태를 그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그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제 왜 그 위험한지, 그 위치는 어디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업점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왜 위험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래야 안전공학적인 그 견지에서 필요한 안전 대책을 우리는 강구를 할 수 있죠.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그 이 제조 또는 생산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은 모두가 다 작업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놈의 여기 샤블이죠? 얘의 작업점인 그러니까 포크레인의 작업점은 어디가 되겠어요? 얘들의 위치잖아요. 요놈의 위치가 되겠잖아요. 그쵸? 이 운동하고 있는 기계들은 모두가 다 작업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뭐를 하나 볼까요? 롤러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아변 롤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아변 롤러니까 이 우익거가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면 얘는 어떤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여야만이 여기 이 피가공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변이 돼서 얇고 넓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는 이 점에서, 그쵸? 요 위치가, 그러니까 요런 위치가 뭐가 돼요? 작업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살펴보았더니 작업점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하죠. 즉, 큰 힘이 여기에서 큰 압축력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위험성이 일어나는 곳, 발생하는 곳,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작업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다 어디예요? 작업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점에서 일어나는 위험성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야만이 안전공학적 견지에서 우리는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
위험점 이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즉 작업점에서 작업자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 각 위치에서 어떤 위험점이 있는지 어떤 형태의 위험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게 프레스 같아요. 이게 프레스. 그죠? 요 프레스 같은 경우 보면 요게 뭐가 돼요? 요게 다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요게 요걸 뭐라고 그러나? 예, 하여튼간 요건 요게 여긴 위에 다이고 요건 프레스 뭐 이렇게 프레싱하는 거고 여긴 제가 좀 잘못 얘기했네요. 이렇게 하고 이건 설명을 할 때 이건 고정부죠. 고정. 이거 다이니까 고정돼 있고 요 놈은 뭐예요? 운동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요 프레싱하는 요소이니까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해요? 왕복 운동을 하네요. 그래서 보면 요 프레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요 상부하고 요 하부, 요 고정부가 하부 금형이겠죠. 위에 왕복 운동을 하는 요소가 상부 금형이 되는데요. 그 협착점이라고 하는 거, 협착점이라고 하는 데는 하는 거는 그 왕복 운동을 하는 요 운동부하고 요 고정부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을 우리는 협착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위험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끼임이 일어나는데 대개 어떤 것들이냐면 끼임이 일어나는 곳에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그림은 좀 별로 좋지가 않고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얘들은 뭐예요? 요게 숫돌이죠. 여기 연삭 숫돌이잖아요. 요놈은 무슨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숫돌이 작업을 할 때 회전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고정부잖아요. 다이니까 고정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끼임점이라는 거는요. 요 고정부하고 운동을 하는데 회전 운동을 하든 아니면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뭐 다이일 거니까 얘는 고정부고 이런 경우는 무슨 운동이에요? 얘는 직선 운동을 하는 애들이죠. 직선 운동. 즉 고정부가 있고 회전 운동을 한다거나 직선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을 우리는 끼임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는 그 예시로 이런 위치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 이제 절단점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세요? 밀링 커터인데요. 밀링 커터인데 이건 무슨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단지 이렇게 회전 운동만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기 요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다 보면 절단기가 있어요. 이제 셔컷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걔들은 이제 왕복 운동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밀링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요 밀링 커터는 회전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절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전 운동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오염점을 우리는 절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밀링 커터도 있고 또 여기 요건 시어 커터 같아요. 그림을 이렇게 써 놨는데 그려 놨는데 이건 시어 커터예요. 시어 커터.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저 뭐죠? 시어 커터라는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옛날 저 분들은 샤링기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샤링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물론 사고가 나서 그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살펴봤더니 그 시어 커터에 안전 장치를 그 안전 그 장치를 그 작업하는데 좀 작업 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 안전 기능하는 부분을 그 기능을 죽여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작업을 하다가 그 커터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손가락 8개가 잘라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곳을 한번 가 봤어요. 그 기계를 한번 보았는데 그게 시어 커터였어요. 자, 이와 같이 회전 운동을 하든 아니면 왕복 운동을 하든 이때 그 기계 자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런 위험점들인데요. 예를 지금 들어봤어요. 시어 커터나 밀링 커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물림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니 포인트는요. 두 개의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할 때 이제 그때 그 물려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기어네요. 이건 노골인 것 같고요. 자, 기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얘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해요? 자,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잖아요. 얘도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죠. 즉 회전 방향이 뭐예요? 서로 반대이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회전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 물론 지금 보신 것처럼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이럴 때 회전하는 부위에서 이제 발생하는 위험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물림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으로 이런 노골이나 아니면 이와 같이 기어이거나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 눈여겨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중국집에서 국수를 면을 어떻게 해요? 만들 때도 그 두 개의 노을 사이에 면을 쭉 이렇게 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일정한 크기로 자르죠? 면발을 만들잖아요. 이런 거 이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고, 또 시골에선 떡방앗간 집에 가면 각종 그 분쇄 장치 같은 것들 보면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놀러들이 그런 곳에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산업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쓰이고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접선 물림점, 탄전셜 니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네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두 개의 회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회전체와 그리고 그 접선부가 있을 때 그 부위에서 발생하는 위험점으로 우리는 그 접선 물림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말로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놈이 체인이네요. 요게 뭐이겠어요? 요게 스프라켓. 그쵸? 요게 체인이잖아요. 요 놈은 무슨 운동해요? 요거는
회전운동. 그리고 요거는 요 부분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볼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접선이 되죠. 접선. 그러다 보니까 이 접선 물림점은 회전운동 하는 요소하고 그 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서 운동하는 부분, 요 위치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회전하는 부분이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서 그 부위에서 발생하는 위험점, 얘들을 우리는 접선 물림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시로 보면 V벨트나 체인벨트나 아니면 평벨트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쉬운 것들이죠. 이게 V벨트고요. 이건 평벨트예요. 평벨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릴까? 그쵸? 이렇게 넓은 평판처럼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이 트래핑 포인트에서 이 돌기 회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 작업을 할 때 뭐 멋있는 옷 입으면 안 되죠. 화려한 거 입으면 안 되죠. 제가 뭐 색깔이 화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한번 볼게요. 이 회전 말림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아, 여기 돌기가 있네요. 여기 돌기 있어요? 이런 돌기에 여러분들이 옷이 아니면 뭐 장갑이 아니면 뭐 넥타이가 아니면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런 놈들이 이런 회전하는 이러한 물체에 말려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돌기가 있다고 그러면 요 옷 같은 게 요 돌기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회전하니까. 자, 이 돌기부에 옷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아니면 머리카락 같은 거 걸려서 회전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생각하기 싫죠. 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 말림점은 이제 요 돌기부에서 돌기 회전부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 작업복이 됐든 뭐 장갑이 됐든 머리카락이 됐든 등등 이런 곳에서 말려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위험점을 우리는 회전 말림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위험점 6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1교시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